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고분자 물질에 대한 이해를 계속 살펴보는 시간으로서 새로운 장으로 챕터 3로 넘어 들어가서 핵산과 단백질을 먼저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이제 효소의 기능 및 이제 그쯤 들어가면 이제 생화학으로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산이라고 하는 핵산을 먼저 살펴보면 이게 지금 핵산을 이루는 두 고분자 중합체는 왼쪽에 보이는 이 DNA 두 개의 이중사슬이 각각이 안에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의 실제와 비슷한 DNA 이중사슬 모델, 분자 모델이 있고 오른편에 보이는 것이 이제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진 RNA의 핵산으로서의 RNA 사슬 모델인데 그래서 디악실리보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DNA는 RNA, 라이보뉴클릭 애시드라고 하는 이것과 무엇이 다르냐? 둘 다 단위체는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하는 모노머로 이루어지는데 이 뉴클리오타이드는 다른 예를 들어서 단당류라든가 지방산이라든가 하는 탄수화물 지질을 이루는 이 단위체들과는 조금 특이하게 다르게 뭐냐면 세 가지 뉴클리오티드 하나 자체가 세 가지의 부품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할까? 한쪽은 5카본 5탄당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리보스당이냐 아니면 디악실 리보스당이냐라는 둘 중에 하나인 5탄당 이루어지고 또 다른 한 부위에는 영어로는 나이트로저너스 베이스라고 하는 일종의 알칼리 성질을 띨 수가 있는 하나의 유기 화합물인데 질소함유염기라고 또는 질소염기 한국말로는 질소함유염기 또는 질소염기로 표현이 되는 나이트로저너스 베이스라는 부위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요 인산기 이미 인지질에서 보았던 그 같은 인산기 파스페이트 그룹이 여기 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요 세 부위가 전부 특별한 화학 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뉴클리오티드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한쪽에 나이트로저너스 베이스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5탄당이 하나 있고 이쪽에 인산기가 있는 부위로 이렇게 길게 하나하나의 핵산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뉴클리티드의 구조를 보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이트로전 스페이스를 이루고 있는 염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는 퓨린 계형이라고 하는 종류의 한 그룹은 이제 질소가 포함이 된 고리 구조를 가진 탄소가 두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퓨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의 고리로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피리미딘이라고 퓨린과 피리미딘 두 계열이 있는데 여기서 퓨린, 피리미딘을 모든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유기물들은 이제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탄수화물의 경우에서 1번 탄소, 5번 탄소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고리 구조를 이룬다라고 할 때 포도당이 고리형 구조를 이룰 때 방식을 얘기를 했듯이 모든 것도 그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는데 퓨린의 경우는 우리 굳이 이제 알 필요는 없으나 그냥 번호들이 붙는데 이게 어떻게 붙는 것인가라는 것만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만은, 퓨린의 경우에는 1번이 이 질소가, 이쪽에 있는 이 질소부터 1번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번호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9번에 있는 9번 질소가 나중에 조금 이제 약간 주목을 받게 될 경우이시고, 피리미딘의 경우에는 요 맨 밑에 있는 요 질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역시 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들어와서 1, 2, 3, 4, 5, 6 이렇게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닌이라고 하는 것과 구아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퓨린, 염기가 있고, 사이토신, 유라실, 타이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는데, 이제 D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에는 물론 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아데닌, 구아닌, 그다음에 사이토신, 타이민이 이렇게 요 DNA 뉴클리오티드를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반면에 RNA 뉴클리오티드에는 이렇게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대신에 그 역할을 담당을 해서 이 네 가지 경우가 RNA를 만들어내게 되는 염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질소 염기에 관한 언급이고, 각각의 이 질소 염기 아데닌과 구아닌, 그 다음에 뭐 유라실, 사이토신, 타이민 그걸 외워서 옛날에 대학원 시절에 어떤 생화학 시간 같은 데 들어가면 이거 외워서 쓰게 하고 막 구조 그리게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쓸데없는 짓이죠. 외우면 또 까먹을 텐데 뭐 언제나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될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5탄당인 당의 경우에도 역시 RNA와 그 DNA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데, RNA를 만들고자 하는 뉴클리오티드에는 요 리버스 당이라고 하는 요 당이, 자, 이 당 역시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탄소, 이 보통 유기화학에서 자, 좀 탄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봤지만 탄소 자리는 지금 전부 C라고 하는 알파벳이 좀 생략이 되어 있죠. 또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요 CH3라고 하는 요 부분도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쭉 선 하나만 뻗어놓고 요것이 메틸기 CH3가 있는 걸로 알아라. 그러니까 탄소나 수소 같은 것들은 유기화학에서 너무나 영어로 한국말로 적당한 대응 표현이 좀 생각이 안 나서 저는 너무나 아비어스한 것들은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특별하게 좀 다른 점을 표출해주는, 여기에 질소 있다, 또는 여기에 산소 있다, 이런 것들만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 유기물들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버스 당에서도 이게 전부 다 탄소 1번, 2번 다 탄소가 있는 거죠. 탄소가 있으면서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에 OH, OH 이렇게 요 리버스 당의 구조이고, 번호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5번 탄소가 여기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것은 DNA에만 사용이 되는 DNA를 만드는 뉴클리오티드에만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기에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수소가 대신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에 수소가 와 있다는 얘기고, 수소, 탄소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디옥시, 산소 하나가 빠진이라는 뜻을 디옥시라이보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DNA만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인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산이 산인 이유는 이 수소들을 전부 다 수용해서 내팽개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꽤 강산이죠, 이거. 그래서 이 수소가 전부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거 없어져 버리면, 이제 수소 대신에 마이너스, 산소는 마이너스만 띄고 있게 되고, 한쪽은 인산기니까 누구와 결합을 하고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요 인산기가
산이기 때문에 수소유를 전부 던져버리고 음이온화 되어 있는 두 개의 음이온을 하나 각 인산기당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DNA를 이루고 있는 뉴클리오티드들이 전부 전하를 띠고 있을 음이 이온이니까. 그러면서 그 많은 뉴클리오티드들이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헥산들이기 때문에 헥산 자체는 엄청나게 친수성이고 사실 이온을 띄고 이온화 되어 있는 친수성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클리오티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뉴클리오티드. 그러니까 세 개로 이루어진 질소염기, 오탄당, 그다음에 인산. 근데 많은 경우에 뉴클리오티드가 아니라 뉴클리오사이드라고 한국말로는 이것을 뉴클리오시드라고 발음을 하는 모양인데, 아니 뉴클리오사이드는 뉴클리오타이드하고 뭐가 다른 거지? T가 S로 바뀌었는데 뭘까? 이것은 이제 인산기가 빠져 있는, 그러니까 질소함유염기, 요 질소염기하고 리보스당만을 가지고서 이것이 연결이 됐을 때, 그 연결은 어떤 방식으로 시키느냐? 우리가 이미 봤던 글라이코시딕 링키지가 바로 오탄당과 질소함유염기를 가지고 있는 요것을 연결시켜주는 그 공유결합. 이거 글라이코시드 결합이 뭐라고 해요? 축합 반응이에요, 이거 역시. 그래서 이 뉴클리오사이드라는 것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인산기가 하나 여기 또 비슷한 방식의 축합 반응을 이루어 가지고서 만들면 비로소 세 개를 다 가진 뉴클리오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물론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시험에 내가 이것을 소환해서 물을 이유는 절대 없지만 그래도 뭐 혹시 궁금하면 물론 찾아보면 되지만 뉴클리오사이드하고 뉴클리오타이드하고 뭐가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각의 개인적인 이런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부품을 소개했잖아요. 염기 있다, 질소함유 염기 이렇다, 오탄당은 이렇다, 인산기가 있다. 그것을 세 개를 전부 다 모아놓으면 뉴클리오타이드가 된다. 어떻게 모으는데, 어떻게 연합하는데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보스당의 1번 탄소가 여기 개입을 해야 되고, 또는 디옥시 또는 리보스당의 1번 탄소하고, 그 다음에 퓨린의 경우에는 퓨린 본질 두 개의 고리되어 있는 퓨린의 경우는 9번 질소. 그래서 그 번호를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9번 질소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만약 이것이 질소염기가 피리미딘이라면, 고리가 하나 있는 거라면 1번 질소 요 사이에서 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무슨 뭐 헤미아세탈 이거 분명 어디서 봤잖아. 우리가 고리 구조의 포도당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헤미아세텔이 형성이 돼서 그 헤미아세텔을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글리코시드 결합을 이어간다는 그 헤미아세텔. 헤미아세텔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탄소 사이에 이렇게 OH와 이 산소가 또 다른 어떤 알기를 가지고 있는 산소와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미아세텔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이게 지금 질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여기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게 되죠. 어디 물이 여기에 있는 OH기와 그다음에 여기서 수소 하나를 빼면, 그러면 이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철커덕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글리코시드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여러 가지 뉴클리오사이드가 그럼 그 뉴클리오사이드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아데노신. 그러니까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지금 현재 오탄당과 염기가 들어있는데 그 염기가 아데닌이 이렇게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됐으면 아데노신이구나. 예. 근데 여기서 그 오탄당이 리보스당이 아니라 디옥시리보스당이면 우리는 디옥시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RNA를 만들게 되는 그 리보스당이 그러한 글리코시드 결합을 아데닌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아데노신이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불러보면 구아노신. 시토신의 경우는 시토신이 아니라 사이티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이티딘 또는 디옥시사이티딘. 사이민의 경우도 사이미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미딘이라고. 디옥시사이미딘. 유리딘의 경우에는 어차피 디옥시유리딘은 없는 거니까 RNA에만 사용이 되는 거니까 유리딘이라고 얘기하고, 그 유리딘을 한국말로 뭐 우리딘이라고 얘기를 할까? 너네딘이 아니라 우리딘, 썰렁. 자, 뉴클리오티드는 여기다가 이제 인산기가 더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골자는 그 인산기는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이것도 똑같은 글리코시드 결합인 아님. 이것은 글리코시드 결합이 아니라 여기서 에스터 결합은 이제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에스터 결합이 산소가 이중으로 여기서 양손을 붙잡고 있게 되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게 되면 보통 우리는 이것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인산에 붙어 있는 산소가 결합을 하게 거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산 에스테로 결합, 파스포에스터, 영어로 파스포에스터 번드 인산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리보스 또는 디옥시 리보스의 다섯 번째 탄소, 맨 마지막 끝번째 탄소가 인산에 있는 요 OH기와 에스터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탄소에 있는 산소와 아니 수소와 마치 우리가 지방산이 글리서롤과 이쪽에 탄소에 있는 OH, 이제 포도당에,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OH 중에서 그쪽에 있는 수소 하나와 인산기에 있는 OH가 떨어져 나가면은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다 동시에 정리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그 염기는 이런 식으로 글리코시드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축합반응 물 한 분자가 빠져서 여기에 글리코시드 결합이 생기는 거고, 인산기를 붙이기 위해서는 5번 탄소에 있는 이쪽 OH와 인산에 있는 OH 사이에 물 한 분자가 빠지면 여기에 이렇게 에스터 결합이, 이 에스터 결합은 특별히 인산이 파스페이트가 있는 인산이 에스터이기 때문에 파스파 에스터 결합이라고 한다. 둘 다 축합 반응이다. 한 번만 얘기했으면 된 거고, 나중에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실 때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시면 이거 절대 안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드디어 뉴클리오타이드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딱 보면 이거 이 RNA 뉴클리오타이드냐 DNA 뉴클리오타이드냐 보면 이거 여기에 OH가 2번 탄소에 지금 5탄당의 2번 탄소에 아직도 OH가 있으니까 이것은 RNA 뉴클리오타이드네. 근데 이 이름은 아데노신 모노파스페이트, 정식 명칭이 아데노신 모노파스페이트라는 얘기입니다. 아데노신까지가 어디예요? 아데노신까지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아데노신이고 여기에다가 파스페이트 하나 들어갔으니까 모노파스페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면은 아데노신 다이파스페이트는 뭘까요? 여기에 인산기 하나 더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아데노신 다이파스페이트가 되겠지. 그러면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는 어떨까? 여기 인산기 또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것을 줄이면 어떻게 되지? ATP가 되겠죠? 아데노신 다이파스페이트는 ADP가 되겠죠. 아데노신 모노파스페이트를 사실 줄이면 AMP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전부 예를 들어서 ATP와 ADP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던 세포의 에너지원, 그다음에 그것이 이미 사용이 된 방전된 배터리 ADP 다시 재충전될 수 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아데노신 모노파스페이트는 ATP에서 물론 파생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인데, 그러니까 ADP가 한 번 더 가수분해 되면은 AMP로 변하는 건데, 이 AMP는 R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로서
또 계속 활용될 수 있는 투잡디는 한마디로 ATP는 투잡디는 뉴클리오티드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DNA를 만들게 되는 모노파스페이트일 경우는 이름 자체를 디악시 아데노신 모노파스페이트라고 해서 여기에 더 이상 산소가 없고 수소만이 하나 이제 있게 되는 이런 경우죠. 이거를 약어로 표기할 때는 어떻게 될까? 아까 AMP는 이미 썼잖아요. AMP, 아데노신 모노파스페이트. 이건 RNA에 들어갈 수가 있는 뉴클리오티드인데 DNA에 들어가는 이 뉴클리오티드를 약어로 표시하는 디악시아데노신 모노파스페이트. 이렇게 DAMP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TP라는 게 있었듯이 요 디악시 버전의 ATP 역시 있어서 DATP로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잊지 마세요. DATP, DADP. ATP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GTP도 있겠죠. GTP는 뭐겠어요? 아데닌 대신에 구아닌이 들어가는. 그래서 구아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겠죠. 분명히 있죠, 그런 거. 그것의 디악시 버전은 DGTP가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네 가지 종류의 모든 뉴클리오티드가 이런 식으로 디악시 버전과 그냥 리버스 버전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아노신 모노파스페이트 GMP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아닌이 아데닌과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 정도. 그다음 디악시구아노신 모노파스페이트는 DGMP. 여기에 인산기가 두 개 더 들어가면 DGTP가 되는 것이고, 사이티딘 모노파스페이트 CTP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CTP가 될 것이고, 사이미딘 TTP, 그 다음에 DTTP 이런 식으로. 유리딘 모노파스페이트는 UTP가 되겠죠. 아니면 UMP, 그 다음에 인산기 3개가 붙으면 UTP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DUTP 같은 거는 없다라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가 이제 뉴클리오티드를 형성을 하게 되는 부품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화학 결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각각의 뉴클리오티드를 연결을 쭉 해서 하나의 핵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핵산을 뉴클리오티드들이 전부 연결돼서 핵산을 만들게 되는 축합 반응. 이것은 이름이 인산 2에스테르 결합입니다.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서 파스포에스터 본드는 봤죠. 탄소에 있는 OH와 인산기에 있는 OH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는 파스포에스터 본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는 얘기죠. 이것은 왜 다이에스터 본드일까? 이 탄소 5번 탄소에 있는 요 인산기, 이미 뉴클리오티드는 이제 5번 탄소와 인산기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5번 탄소에 있는 요 인산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뉴클리오티드의 3번 탄소에 있는 요 OH 간의 축합 반응이 있게 되면은 에스터 본드가 마치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인산기가 이미 산소를 두 개 갖고 있고, 한쪽은 에스터 본드가 있고, 이미 파스포 에스터 본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 이미 지금 축합 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산기를 둘러싼 이중 에스터 결합이라고 해서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간단하게 그런 복잡한 얘기는 툴툴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5', 3', 프라임, 왜 이걸 프라임으로 하느냐? 뉴클리오티드를 얘기를 붙일 때 이미 염기의 탄소와 질소들이 번호가 다 이미 돌아갔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리보스당에 와서 똑같이 방식으로 번호를 붙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1번, 똑같이 1번이야? 그러니까 이제 밑에 내려와서 뉴클리오티드에서 또는 뉴클리오사이드에서 이 탄소를 번호를 붙일 때는 이미 번호가 저쪽 이 질소 염기가 번호를 사용을 했으니까 나는 대신에 요 프라임을 붙이겠다. 여기다가 파일 네임 쓸 때 각 똑같은 이름 쓰면 안 됩니다라고 에러 메시지 뜰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일 네임 쓰다가 렉처 4에 1 했다가 렉처 4에 1이 벌써 있네. 에이 그럼 프라임 붙여버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예, 바로 그 리버스 당에 있는 이런 탄소들이 좀 프라임이 붙어 있게 되는 건데 뉴클리오티드에 있는 5'의 인산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5' 탄소가 5번 탄소에는 지금 인산기가 붙어 있잖아요. 파스포 에스터 본드에 의해서 이미 인산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산기에 있는 그 OH와 그 다음에 탄소에 있는 OH 또 다른 뉴클리오티드의 3번 3'이죠. O 리버스당 또는 디오스 리버스당에 있는 3번 탄소에 있는 OH 간에 축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것을 그래서 3번 OH와 5번 인산기 간의 축합 반응이라고 줄여서 이것을 뉴클리오티드를 핵산사슬에 결합시키는 반응이다. 축합 반응이다. 해서 그림으로 보는 게 언제나 항상 쉽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의 지금 뉴클리오티드가 하나가 딱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뉴클리오티드에 있는 인산기에 있는 요 OH와 3번 탕에 있는 OH끼리 붙게 되면 여기가 이제 쫙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에스터 본드에다가 또 여기 하나가 붙어 있게 되기 때문에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는 항상 어떤 식으로 결성이 되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여기 이제 핵산에 있을 때 새로운 뉴클리오티드가 거기에 진입을 또 한 번 더 연결시키고자 할 때 항상 새롭게 들어가고자 하는 뉴클리오티드의 이 5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와 기존에 이미 있는 핵산의 마지막 꼬리 부분에 있는 마지막 뉴클리오티드의 원래 이 핵산사슬의 마지막 뉴클리오티드의 3번 탄소의 OH기 사이에 항상 그것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성질이 핵산에 있어서 성질이 사슬의 방향성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디렉션이라고 해서 그 디렉션을 보통 이렇게 5말단, 5', 5' and 3' and라고 영어로 5' and 정식 명칭은 5' phosphate and고 3' 하이드록실 그룹 an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항상 이 사슬 자체가 있을 때 이쪽 오른쪽을 먼저 봅시다. 오른쪽 사슬을 보면 이 DNA 이것이 DNA인지 RNA인지는 금방 여기에 타이민이 들어 있으니까 이건 DNA인데 5번 탄소에 있는 이 파스페이트 그룹은 항상 이것이 첫 번째 뉴클리오타이드인 것이죠. 여기에는 원래 사용이 되지 않는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에 왜냐하면 기존 뉴클리오티드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 꼬리부터 자기 엉덩이부터 먼저 드밀면서 야 나랑 같이 결합하자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항상 이것이 결합될 때는 새로운 단위 뉴클리오티드가 요 맨 마지막 뉴클리오티드 1번 이것이 마지막 끝동이 1, 2, 3 이것이 4번 뉴클리오티드일 때 여기에 있는 여기가 1번, 2번, 3번 지금 탄소 아니에요. 3번 탄소의 OH 그룹에다가 새롭게 이제 파스페이트 그룹이 야 나랑 놀자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방향성이 그러한 성질 때문에 항상 기존에 있는 DNA 사슬 또는 RNA 사슬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사슬의 맨 마지막 뉴클리오티드는 항상 요 하이드록실 그룹이 3' 하이드록실 그룹이 언제나 노출이 지금 현재 available 한 거.
나 반응 가능 여기다 대고 이제 또 새로운 뉴클리오티드가 각각 끼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맨 첫 번째 뉴클리오티드의 요 파스페이트 그룹은 현재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free야, free. 나머지들은 전부 이미 사용 어디에 이미 포스포다이에스터 반드에 이미 사용 중. 그래서 항상 DNA를 보면은 또는 RNA 보면은 항상 요쪽 지금 이중사슬에 또 이쪽은 이게 방향이 거꾸로 지금 놓여 있죠. 그것은 이제 서로 역평행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 역평행은 다음 나중에 DNA 복제나 뭐 그런 것을 할 때 다시 언급을 할 것이라 여기서 굳이 크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일단 모든 핵산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젠 괜히 버벅거리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핵산 사슬을 얘기할 때 방향성은 야 이쪽은 5' end야 이쪽은 3' end야 5말단 3말단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게 되는 거죠.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우리 프로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5말단이라는 얘기 뭐예요? 여기 5'에 지금 아직도 인산기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럼 5말단이라는 얘기는 항상 핵산 사슬에서 첫 번째 뉴클리오티드 그것을 핵산을 이룰 때 가장 먼저 자리 와서 자리 잡았던 뉴클리오티드를 우리는 5말단 5' end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 end는 반대로 맨 마지막에 그것이 오게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 DNA의 지금 이중사슬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5에서 3방향으로 가고 그 상대방 DNA 사슬은 거꾸로 이쪽이 5말단이고 3말단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anti-parallel 역평행이라고 하는데 모든 핵산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중사슬을 형성할 때 이런 식으로 밖에는 그러니까 5에서 3방향으로 서로 거꾸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핵산의 합성 방향이 파악이 되는 거죠. 항상 핵산의 합성 방향은 5에서 3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것이 DNA가 됐든 RNA가 됐든 왜 그러냐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기존에 있는 그 3말단에다가 새롭게 진입하는 뉴클리오티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가다 보면 언제나 5에서 3방향으로 이것이 계속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산의 합성 방향이 항상 5에서 3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핵산의 성질은 두 개의 영역이 생기는 거죠. 핵산의 긴 사슬이 생겼을 때 한쪽 부위는 우리가 당인산 골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슈가 파스페이트 백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은 언제나 똑같이 동일한 그 어떠한 다른 뉴클리오티드를 보더라도 이 당인산 골격이라고 하는 부위는 모두가 동일하죠. 그러면서 딱 고유한 부위는 어떤 염기가 오느냐 네 가지 종류의 다른 염기의 초이스가 있잖아요. 아데닌이냐 DNA의 경우 구아닌이냐 사이토신이냐 타이민이냐 이런 네 종류의 다른 염기들로 이 핵산의 구조 자체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산의 이제 이중사슬 DNA 이중사슬이 있을 때 이 당인산 골격이 내부에 배치가 되느냐 당인산 골격이 그 핵산 사슬의 표면으로 나오고 염기들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뭐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왓슨 크릭이 DNA 이중 구조를 정확하게 이렇게 모델링으로 제시를 할 때 그 점이 꽤 중요한 역할이 왓슨 크릭가 당인산 골격을 밖으로 빼내고 내부의 염기들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기존의 주류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 그러면서 정확한 그래서 결국 DNA 구조와
또 그것을 이용한 DNA 복제 기전을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이런 하나의 초석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합성 뉴클리오티드를 하나의 핵산 사슬로 합성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애나볼릭 리액션이잖아요. 지금 이거 동화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들을 합성을 해서 복잡한 중합체로 만드는 것이니까 동화 반응이니까 에너지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비자발적인 반응이니까 에너지 주입해야 돼. 근데 이 에너지를 쓸데없이 어디 가서 가져오자. 그 에너지를 주입하는데 아주 간편한 방식으로 자체 해결을 합니다. 왜? 뉴클리오티드를 그냥 AMP 그러니까 디옥시 DNA 경우를 얘기합시다. 그래서 무슨 디옥시 ATP, 디옥시 ADP 아니 디옥시 GTP 이런 3인산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원래 우리가 핵산 안에 들어가 있는 우선 뉴클리오티드는 지금 디옥시 AMP, 디옥시 GMP 이런 식으로 모노파스페이트잖아요. 디옥시 CMP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아닌 인산 두 개를 더 달고 있는 것을 원래 원재료로 가져와서 가공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세 개의 3인산 형태의 뉴클리오티드를 가져와서 인산 2에스테르 결합에 사용을 하게 하면은 그 과정에서 두 개의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는 가수분해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수분해 반응, 이 가수분해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이거. ATP를 마치 지금 가수분해 시킨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ATP 에너지원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특별히 어떤 에너지를 따로 가져올 필요 없이 그들 자체를 하나의 에너지가 그득한 물질, 그거를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별도의 에너지 주입 없이, 별도의 에너지 주입 없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듣는 뉴클리오티드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내 자체가 나가 지금 에너지원인데, 가득한데, 에너지를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에너지를 완전히 초계같이 산화시켜서 겨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더니 허탈하게 에너지 사용이 없이 이것이 만든다고 너무 섭섭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트라이파스페이트 형태로 핵산들이 진입이 되면은 물론 이건 DNA 중합 효소,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DNA 중합 효소, 핵산의 복제, DNA 경우는 이것을 핵산의 DNA 복제라고 얘기를 하고, RNA 경우에서는 이것을 RNA를 이런 식으로 만들 때는 RNA 전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3인산 형태의 뉴클리오티드들이 와서 가수분해를 통해 가지고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는 그 에너지를 여기다가 주입을 해서 이 동화 반응에 필요한 그 에너지원으로 충당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간편한 방식으로 이것을 수행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RNA의 경우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합체를 형성을 해 놓으면 RNA 핵산들이 쭉 모여서 긴 핵산이 됐어요. 그랬을 때 뭔가 걸그적거리는 게 생깁니다. 리보스에 지금 2번 탄소에 OH가 존재를 하고 있는 그 차이가 참 큰 것입니다. 요게 알칼리 가수분해라고 하는 일종의 특별한 형식으로 옆에 있는 인산기를 자꾸 공격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RNA의 경우에는 여기에 2번 탄소에 요거 2번 5탄당 리보스당에 좀 OH기가 아직 있잖아요. 요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공격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여기다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영향으로 밑에 있는 좀 뉴클리오티드가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칼리 가수 분해라는 이러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현상 때문에 RNA는 매우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기껏 힘들게 합성을 해놨더니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체해가지고 질이멸멸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RNA가 화학적으로 DNA보다 훨씬 불안정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파이자 모더나 백신은 마이너스 70도에 보관을 해야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나 무슨 그런 백신들은 4도 정도에 냉장고에만 보관을 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RNA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세 언제 어디서 그렇게 파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극도의 초저온으로 놔둬야 그 RNA가 그렇게 이 활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 이 친구는 또 다른 아주 불편한 걸 끼치는데, DNA처럼 서로 간의 이중사슬을 이렇게 구조를 할 때 요게 아무래도 또 존재가 걸기작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웬만하면은 두 개의 RNA 사슬이 있을 때 RNA 사슬 하나, 또 다른 RNA 사슬, 이거 RNA 사슬 하나가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언제나 이쪽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3방향입니다. 또 다른 RNA 사슬, 마치 DNA처럼, 우리도 DNA처럼 이렇게 이중사슬 결합하자. 안 될 것은 없으나,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탐탁치 나 이거 싫어. 왜? 얘 때문에 엉전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들끼리 이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떤 단일 가닥 RNA가 스스로 지역적인 상보결합, 이것을 지역적 상보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말로 한 이유는 영어로 얘기해서 이것을 로컬 상보결합이란 얘기는 조금 이따도 나오나? 조금 이따 나오겠다. 이따 염기들끼리 특이적으로 이런 수소결합을 통해서 염기들끼리만 자기들끼리 짝을 지어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특별하게 상보결합, complementary base pai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omplementary base pair, 이것을 한국말로 상보결합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 갖고서 DNA 이중사슬이 이렇게 서로 엮여질 수가 있는 것인데, RNA는 그러기보다는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자기 RNA 단일 가닥의 어떤 일부 지역이, 그것을 이제 local complementary base pairing이라고 또는 이것을 intra-strand, 자기 자체 내 complementary base pairing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굳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데, 이것은 부분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감에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RNA가 처음에 쫙 만들어졌을 때, RNA가 DNA를 그대로 카피를 떠서, RNA가 DNA에 카피를 떠서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DNA에 있는 염기 서열과 상보적인 어떤 염기들이 쫙 하나씩 임시적으로 서로 간에 이중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RNA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처음 만들어진 그런 RNA를 우리는 그 구조를 primary structure라고 해서 1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RNA 염기 서열들이 쫙 있잖아요. 이것이 RNA인지는 금방 여기에 U가 있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겠죠? T 대신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RNA 폴딩이라고 하는, 마치 종이가 이렇게 구겨지듯이 단일 사슬에 있는 특정 부위 사이에서, 이것이 바로 로컬
상보 결합이 되는 거죠. RNA가 접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접혀버린 RNA를 우리는 secondary RNA structure, 2차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이 지역에서 어느 특별한 일부 지역만 여기에 지금 RNA 5말단과 3말단이 있는데 RNA 5말단과 3말단을 이렇게 쭉 가면서 특히 이 두 부위가 서로 상보결합이라고 하는, 상보결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데닌이라고 하는 요것과 이 DNA의 경우에는 타이민이, 그러나 이것은 타이민 대신에 RNA의 경우에는 유라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결합을 하고, 구아닌의 경우에는 사이토신과만 특별히 이렇게 수소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는 이것을 상보 결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한 이 형태의 결합이 지금 여기에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와 U 간의 이런 그러한 결합, U와 A 간의 GC, CG 이렇게 여기도 보면 AU, UA, GC, CG 하게 그것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우리는 서로 거리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염기 배열상 그것이 맞지 않아 하는 그런 친구들은 결합을 하는 대신에 밖으로 삐져나와서 일종의 본이 아닌 로터리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루프, 고리를 형성했다고 해서 어쨌든 그런 특별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2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 2차 구조가 사실은 꽤 영어로 extensive, 광범위하게, 이것은 리보소말 RNA가 스스로 만들어진 다음에 2차 구조를 형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꽤 지금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금 서로 만들고 있죠. 2차 구조들 부분들을. 2차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부분적인 서로 그 상보 결합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루프로 빠져나와 있고, 이것이 우리가 평면에서 봤을 때는 2차 구조이지만 이것이 평면으로만 이렇게 될 리가는 없잖아요. 입체적으로 언제나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적, 평면으로 2차적인 이것이 바로 tRNA, 아미노산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전달하는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아미노 애시드가 여기에 이렇게 딱 걸려서 훅업 되는 거지만, 이 tRNA 구조 역시 이렇게 여러 가지 2차 구조를 만들게 하는 자기 지역적인 상보 결합을 이렇게 RNA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RNA를 보면 3차원적으로 이런 3차원적인 구조 모델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RNA는 그러한 특이적인 고유한 어떤 자기 상대방 다른 사슬과 결합을 하는 대신에 자기 혼자 스스로 이런 식으로 상보 결합을 통해서 그럼 접혀진다는 얘기죠. RNA의 접힘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2차 구조를 형성하고, 그 2차 구조라는 것은 자연히 입체적인 3차 구조를, 3차 구조라는 건 언제나 마치 3차원의 세계처럼 입체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이 RNA가 그러한 2차, 3차 구조를 형성을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무엇과 결부가 되냐면은, 그래서 RNA World Hypothesis라고 하는, RNA 월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을 제시를 하는 건데, 일단 처음에 RNA 월드 가설은 물론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고, RNA 월드 가설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원시세포, 저절로 발생했던 원시세포, 그 안에 어쩌다가 캡처가 돼가지고서 난 이제부터 유전 물질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능을 본의 아니게 수행을 싫든 좋든 하게 된 유전 물질, 이것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유전 물질은 모든 생명체가 다 DNA이니까, 생명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만이, 일부 바이러스들이 RNA를 유전자로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모든 생명체, 세포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에서 유전 물질은 DNA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시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DNA 가지고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됐을 것이다. DNA 대신에 RNA가 유전 물질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RNA 월드 가설의 본체입니다. 왜 그러한 RNA 월드 가설을 굳이 만들어내 가지고서
이 가만히 있는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RNA를 괴롭히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과 같이 그러한 원시세포가 생겨났을 때 저절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진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처음엔 뭐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니. 왜냐면 DNA가 유전자 맞지. DNA 주화 유전자인데 그게 DNA가 유전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DNA는 자기 스스로 자가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가 복제. 그 와중에 또 자가 복제뿐만이 아니라 RNA를 만들어내는 전사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영어로 RNA를 일단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그 RNA 카피를 가지고 이것을 단백질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유전자의 기능 아니에요. 유전자는 근데 DNA란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각 단계의 과정에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효소가 없이는. 그런데 이 효소는 뭐야?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단백질이 하나라도 일이라도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여기 이미 단백질들이 여기 있어줘야 가능한데 지금 단백질이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DNA 폴리머레이즈 중합효소라고 하는 이 효소가 있어야 되고 이 전사 RNA를 만들어내는 이 전사에는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번역이 이루어지는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데서는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단백질로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그 효소가 필요할 것이고 비로소 이것을 처음에 딱 해야 어떤 그 효소들이 있어서 수행을 할 텐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이제 RNA를 혹시 RNA는 이게 가능하잖아. 이건 뭐냐면 무엇이냐면 특유한 모양이라는 거죠. 모양, 형태. 특이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모양, shape dictates function이라고 해서 어떤 네가 특별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 특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특별한 기능, 효소 기능. 이게 RNA면 가능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RNA 월드 가설인데 그걸 그냥 뜬금없이 RNA 월드 가설을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라이보자임이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 중반에 발견이 됨으로써 RNA가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RNA가 있네? 단백질만 효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RNA가 효소를 한단 말이야? 효소 역할을? 그러면 이제 RNA는 이 유전 물질로서 왜냐면 RNA 역시 상보결합을 할 수 있는 이중결합을 하면서 상보결합의 중요성이라는 얘기는 핵산이 이루는 이 상보결합의 중요성은 상보결합을 이용해서 자가복제가 유전 물질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RNA는 그거 가능해. 근데 DNA는 효소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자가복제를 같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와서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단백질이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근데 RNA는 혼자 스스로 효소 구실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RNA 월드 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보자임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RNA, 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라는 것과 엔자임을 두 개를 합성을 해서 라이보자임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 대표적인 라이보자임이 지금 DNA를 그냥 절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모델링이 돼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80년도 중반, 85년, 86년쯤 됐을 때 두 과학자가 서로 독립적으로 한 분은 예일 대학에서, 알트만은 예일 대학에서, 그다음에 토마스 책은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 볼더에 있는 그
그래서 서로 독립적으로 동시에 이 라이보자임의 존재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RNA 월드 가설이 뒷받침이 되는 거죠. RNA 가능해 그게. 그래서 그게 튀어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라이보잠들이 지금 여기 소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체 내에 사실은 자연적으로 일을 하는 라이보잠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샤킹한 것은 이 리보솜이 뭐 하는 친구입니까? 단백질을 합성하는 친구 아닙니까? 이 리보솜 안에서 각각의 tRNA에 붙어있는 아미노산들이 여기에 달려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한 방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아미노산들이 하나씩 연결이 되는 이 연결이 되는 이 반응 역시 축합 반응의 일종이란 말입니다. 소효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효소가 이 아미노산들을 연결시키는 그 축합 반응, 특별한 축합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가 리보자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보자임. 무슨? 그 얘기는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의 라이보소말 RNA, 리보솜에 들어가는 RNA라고 해서 라이보소말 RNA라고. 이것과 라이보소말 단백질들이 몇십 가지의 단백질들이 같이 이렇게 마치 주먹밥 빗듯이 버무려 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리보솜인데 그 중에 특별한 종류의 이 라이보소말 RNA가 바로 이 아미노산들을 연결시키는 축합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을 밝혀낸 후에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핵산을 볼 때 이 상부결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핵산 가닥들은 이제 질소 염기들 사이에 수소 결합이 특별하게 방식으로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연결되는 그 수소 결합, 이것을 우리는 상보결합, 컴플리멘터리 베이스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서로 상보결합이 꼭 그렇게 짝을 지어야만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구아닌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구아닌은 언제나 항상 사이토신, 여기는 사이토신하고만 이 결합을 하게 된단 말이다. 그 이유는 이들 간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 수소와 수소결합, 수소결합 언제나 수소와 극성 결합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요 질소와 지금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파샬 플러스가 있겠죠. 극성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것과 또 다른 전기 음성도가 높은 물질, 산소 이거 델타,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여기 형성되겠죠. 이 친구 지금 이 질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여기에 있는 델타 마이너스와 수소 결합이 이룰 수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세 개의 수소 결합을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이제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아데닌과 사이민 사이에는 그러한 수소 결합이 두 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마치 이것은 우리의 지금 전기 3극짜리 3개, 플러그 3개짜리를 갖고 미국에 가면은 2개짜리 돼지코를 연결을 시키지 않고서는 벽에 전기를 꼽을 수가 없듯이 이렇게 서로 수소 결합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부적 결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 DNA 이중사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고 RNA 역시 자기들끼리 RNA 두 개의 RNA 사슬, 그 다음에 DNA와 RNA가 서로 이렇게 혼성으로 이렇게 그러한 상부적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제 이중가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RNA 월드 가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태초에 RNA가 결국 우리의 조상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DNA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힘없이 뒷방늙은이 신세로 전락한 RNA이긴 하지만 한때는 내가 바로 유전물질이야라고 이렇게
한 세대를 풍미하던 RNA였는데 DNA가 이제 거기서부터 유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대 교체를 이뤘다라고 RNA 월드 가설에 의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아니 왜 유라실이 원래 RNA에 있던 유라실, 그 멀쩡하게 있던 유라실이 왜 쫓아내고 사이민이 여기에 끼어들게 됐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너는 밥 먹고 할 짓이 없냐고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으나, 가능한 상상 아닙니까 혹시? 왜 있던 멀쩡하게 있던 유라실 대신에 새롭게 사이민이라는 염기를 굳이 사용을 DNA를 만들 때, DNA 뉴클리오티드에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유라실과 사이민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둘 다 정말 엄청나게 비슷한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사이민의 경우는 여기다 메틸기 하나 꺼져다 부착 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라실 잘 쓰고 있다가 굳이 여기다 메틸기가 하나 더 붙은 사이민을 DNA를 만들면서 대체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랬을 때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시토신입니다. 사이로신 탈아미노화 반응이라든가, 한국말로 잘 몰라서 미안한데 여기서 아민기가 빠진다고 해서 사이로신 디에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갑자기 저절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반응입니다. 이거 저절로 잘 일어나요, 세포 안에서. 그러면 이쪽 부위가 이제 탄소 이중결합을 갖게 되는 부위로 전락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 사이토신이 디아미네이션 과정에서 이제 변화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 유라실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저절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이토신이 저절로 유라실로 변화한다. 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래 버리면 DNA가 이렇게 있다고 볼 때, 만약에 DNA에 우리가 아직도 유라실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쪽에 AT, T 대신에 AU, G, C, A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상대방 상보적인 DNA 사실은 이쪽이 U, A, C, G, U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사이토신이 여기에 있는 사이토신이 지금 갑자기 변해버렸어. 유라실로 지금 변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에 좀 U하고 G는 상보결합이 안 되잖아.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구조적으로 약간 불 꺼져 나온, 마치 멍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상처.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걸 수선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거야? 마치 접촉사고 났을 때 경찰이 와가지고 누가 잘못한 건지를 판단할.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왔을 때, 이 엔점이 둘 중에 누가 하나를 제거를 해야 돼서, 왜냐하면 둘 다 제거해버리면 원본이 없어지니까 카피를 못하고, 둘 중에 하나 잘못된 녀석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오리지널하려고 좀 막 떼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야. 그랬을 때 애매한 거죠. 누구를 여기서 제거를 하고 누구의 카피를 떠야 되나? 만약에 여기서 이 친구를 제거를 하면 요 G 대신에 새로 상보결합인 C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만, 혹시 만에 하나 이 친구 대신에 얘를 제거해버리면 이제 뭐가 U 대신에 여기다 A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두 쪽 다 완전히 돌연변이가 여기서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라실이 DNA에 사용이 되지 않게 됐다면은, 유라실 대신에 T를 사용했다면은, 이런 사이토신이 유라실로 변화하게 되는 이 경우는 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와 있니까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토신 디에미네이션 반응에서 생성된 요 유라실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러한 것을 판단을 해서 수선을 하는 효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레포트 워드 프로세스에 오탈자 복서 스펠링 체크해서 제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DNA 리페어 엔자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것이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라실이었다면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토신 자체에 여기다가 또 메틸 사이토신을 붙여가지고서 디에미네이션 만들어주면 그냥 사이민이 돼버리는 그런 반응도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는 저절로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있으나, 어쨌든 간에 그 유라실 대신에 사이민을 사용하기로 DNA에서 결정한 것만 해도 아주 큰 그러한 저절로 발생하는 돌연변이를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방안이 될 수가 있었겠지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DNA를 위한 핵산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언급을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단백질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